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수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전방십자인대 파열입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 여러가지 영상을 보면서 많이 보고 있죠? 네. 오늘 볼 것은 심한 파열입니다. 파열 중에서도 심한 파열이죠. 아니 파열이면 파열이지 심한 파열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심한 파열이 있어요. 심한 파열이 있으면 또 경미한 파열도 있겠죠. 심한 파열이라는 것은 정의를 해보게 되면 전방십자인대가 완전 파열이 됩니다. 완전 파열이 되고 또 파열의 형태가 나쁘게 되면은 심한 파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볼 것은 심한 파열이고 다음에 볼 거는 덜 심한 파열입니다. 덜 심한 파열. 오늘 볼 것은 심한 파열인데 심한 파열에 나타나는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들이 보통은 나타나게 돼요. 뚝소리. 파열이 되게 되면은 무릎이 꺾였다가 들어오게 되면서 뚝 소리가 나거든요. 뚝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 듣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뚝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뚝 소리도 뚝 하기도 하고 뚜둑, 우두둑 등등의 다양한 패턴으로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이 이렇게 이야기해 빠졌다 들어왔어요. 뭔가 무릎이 엇나가는 느낌. 미세하게 빠져나가게 되면 잘 못 느끼는데 경미하게 빠지면 못 느끼겠지만은 이렇게 심한 파열이 되면 빠졌다 들어온 걸 느끼게 된답니다. 부종이죠. 역시 심한 파열이 되게 된다는 것은 십자인대에는 혈관이 있거든요. 완전 파열이 되게 되니까 혈관에서 피가 많이 나게 되는 출혈이 일어나서 부종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부종이 심한 경우도 있고 안 심한 경우도 있어요. 자세한 거는 또 나중에 나온 영상 파워포인트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심한 파열이 되니까 각도 제한이 생기게 되겠죠. 처음엔 심하게 파열이 되면 무릎을 꼼짝달싹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요. 10도에서 30도밖에 안 굽혀지고요. 펴는 것도 안 되고 절뚝절뚝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각도 제한이 생기게 되고 각도 제한이 생기는 건 통증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부종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또 동반 손상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동반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발상 연골 파열이 생기고요. 또 관절염이 또 생긴다고 합니다. 뼈 연골 손상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생기게 되면은 동반 손상 때문에 무릎이 안 구부러지고 안 펴지게 되는 손상이 생깁니다. 동반 손상 가장 잘 생기는 거는 뇌측 측부인대 파열이 있습니다. 외측 측부인대 파열도 있지만 특히 뇌측 측부인대 파열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굴곡 각도에 상당히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수술을 바로 하지 않고 몇 주간 지켜보고 각도가 다 나온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다 생기게 되니까 보행 제한이 생겨요. 우리가 외래에 들어올 때 또는 휠체어 타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휠체어 타고 들어오고 목발 잡고 들어오는 건강한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아프니까 꼼짝달싹 못하니까 이런 보행 제한이 생긴다 그러죠. 하지만 이런 보행 제한은 한 1, 2주 정도 시간이 지나서 부종이 빠지고 각도가 좋아지고 하게 되면은 이런 보행 제한은 풀리게 됩니다. 이런 영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프리뷰 알아봤고요. 자세하게 우리가 글려서 보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바로 파워포인트 넘어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수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증상 중에서도 특히 심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합니다. 파열이 있다 그러면 심한 파열이 어딨냐, 중간 파열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생각보다 심한 파열에 대해서 여러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되게 되면요. 공통된 병력으로는 운동 중에 무릎이 빠졌다, 나갔다 들어온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대부분 느껴요. 그리고 또 뭔가 삐끗한 느낌이다.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불안감이 느껴진다. 운동을 하거나 등산 그리고 방향 전환하는 운동을 할 때 지속적인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급성으로 전방십자인대에 파열이 된 경우가 있으면 완전 파열과 부분 파열로 나눠지거든요. 완전 파열은 또 심한 파열과 덜 심한 파열로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 알아보자 하는 이 완전 파열 중에서도 이 심한 파열입니다. 심한 파열. 덜 심한 파열은 우리가 중등도의 파열, 경미한 파열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고 오늘 볼 것은 급성으로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됐을 때 완전히 찢어지는 파열 중에서도 심한 경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이거 킥보드 타다가 탁자하다가 아이고야 무릎이 완전 꺾였어요. 깜짝 놀라서 보고 있습니다. 사진도 찍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거 엄청 아프겠죠.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심한 파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파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먼저 덜 심한 파열은 이름 그대로 별로 안 아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심한 파열은 당연히 많이 아플 것이다. 그리고 많이 부을 것이다. 수상 후에 바로 쓰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심한 파열. 첫 번째, 큰 뚝소리. 뚝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뚝소리가 나지는 않아요. 내려오신 분들 보면은 2명 중에 1명 정도가 뚝소리를 들으신 분들이 있고요. 못 듣는 분들도 많습니다. 잘 들리는 경우에요. 혼자서 축구하다가 파열 됐을 때 뚝소리가 잘 들려요. 혼자서 드리블을 치는데 주위에 아무 사람도 없을 때 뚝소리가 잘 들려요. 또 조용한 실내 공간에서 특히 잘 들려요. 실내에서 농구나 배드민턴, 배구 등등을 할 때 갑자기 뚝 하고 소리가 들려요. 또 외부 공간이라도 신생경기, 관중이 없으면 더 잘 들리겠죠. 이런 경우는 잘 들린다. 하지만 완전 파열일 때도 심한 파열이지만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스키장, 특히 스키는 소리가 많이 들려가지고 스르륵 소리가 나죠. 그리고 또 다치게 되면 스키가 플레이트가 안 벗겨지면서 무릎이 꺾이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못 들어요. 스키장에서 이렇게 소리 듣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보드도 마찬가지고요. 또 관중이 많은 외부 공간, 근데 소리가 안 들려요. 시끄러우면 음악을 튼다든지 했을 때 소리가 안 들리겠죠. 이렇게 심한 파열을 일단 이렇게 완전히 태클이 들어가가지고 무릎이 꺾여버리죠. 이랬을 때 심한 파열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혼자서 파열될 때보다 이렇게 심하게 외력에 의해서 됐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고 심한 파열이 되거든요. 두 번째 심한 파열 경우인데 무릎이 빠졌다 들어오는 경우를 알아볼게요. 좀 전에는 뚝소리를 알아봤고 무릎이 빠졌다 들어옵니다. 잘 느끼는 경우가 있고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느끼는 경우는 본인이 느끼기에도 무릎이 빠졌다 들어오는 것을 잘 느껴요. 그리고 또 빠졌을 때 시각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봤는데 빠졌다가 들어와요. 또는 본인이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무릎이 빠졌다가 들어온 걸 봤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드물게는 있어요. 그리고 또 잘 못 느끼는 경우 또 역시 시끄럽고 상당히 사람도 많고 하니까 스키장, 보드 탈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렇게 상대방과 심하게 부딪혔을 때 너는 이렇게 빠졌다 들어온 것도 못 느껴요. 왜냐하면 갑자기 경황도 없이 되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빠졌다 들어왔다 하면은 일단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다. 심한 파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를 해줍니다. 기억했어요. 아이고야 이런 거면 많이 아플 수밖에 없죠. 심한 파열 세 번째 증상인데요. 파열 이후에 바로 누워버립니다. 누워가지고 그냥 엄청 아파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파열은 없었다. 이것은 고통인가 고문인가. 이것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 같다. 이런 이야기 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 극한 직업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통닭인가 닭갈비인가. 저는 왕갈비 통닭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렇듯이 이렇게 이런 파열은 없었다. 고통인가 고문인가. 이것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 같다 라고 대부분 느껴요. 또 한쪽 무릎이 파열되고 나면은 다른 쪽 무릎이 파열될 때 대부분 다 아시더라고요. 저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다른 쪽 무릎에도 온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바로 MRI 찍어보고는 그래서 알고는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축구 태클, 다 축구가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축구는 발로 하고 무릎을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무릎을 많이 다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뒤엉켜가지고 쓰러지게 되면은 상당히 무릎이 많이 뒤틀려요. 혼자서 꺾였는데 또 엉키니까 2중, 3중으로 꺾여가지고 심하게 파열이 되겠습니다. 심한 파열이에요. 심한 파열 네 번째, 부종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부종은 붓는 거예요. 수상 이후에 바로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니까 붓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는 자고 일어나니까 붓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세 가지로 다 나누어지는데 보통은 이게 제일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집에 가니까 붓는 경우, 천천히 피가 나는 거예요. 천천히. 자고 나니까 붓는 경우, 세 번째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종이 좀 있다는 것은 역시 심한 파열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부종이 없는 파열도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배구 착지, 이거 많이 꺾였어요. 이런 경우는 뚝소리, 당연히 실내니까 날 것이고 그리고 빠졌다 들어온 거 본인도 느끼겠죠. 무릎을 내려다보면 바로 보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이 정도 되면은 심한 파열이니까 부종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엄청 아프겠습니다. 이건. 다섯 번째 심한 파열, 보행 제한이라고 있는데 보행 제한. 파열이 심하면은 절뚝절뚝거려요. 못 걸어다니죠.
걸을 때도 절뚝절뚝. 축구장에서 다치고 나면은 제대로 혼자서 못 걷죠. 그래서 동료분들이, 선후배들이 부축을 해서 절뚝절뚝 그라운드 밖으로 걸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려오실 때 보면 절뚝절뚝 걸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아파서 목발 짚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목발 보행, 보조기도 하고 깁스도 하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농구 착지, 시카고 불스 선수인데요. 엄청나게 아프겠습니다. 또 경기도 플레이오프 중요한 경기였는데 이렇게 발되고 나면 팀에도 엄청난 손해고 본인 커리어에도 얼마나 손상이 되겠습니까? 많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농구는 특히 높이 점프했다가 착지하기 때문에 특히 착지할 때 하중이 더 많이 가해져서 심한 파열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섯 번째 심한 파열, 각도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각도 제한, 심한 파열이 되니까 당연히 굴곡, 구부리는 각도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전, 다 펴는 각도도 제한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굴곡과 신전이 각도가 다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종으로 굴곡 신전 제한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부어 있으니까 일단 안 구부러져요. 부어 있으니까 안 구부러지고 아프니까 또 신전도 제한이 되고 통증으로 안 된다는 거죠. 또 그 외에도 부종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종과 통증으로 동반 선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측 측부인대 파열, 외측 측부인대 파열이 되게 되면은 무릎이 안 펴지고 안 구부러져요. 그래서 이런 거죠. 각도 제한이 오는 경우는 세 가지, 부종, 통증, 동반 손상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안 펴져요. 그래서 수술 전에 미리미리 무릎을 아프더라도 부종을 좀 빼주게 해주고 약도 먹고 해서 무릎을 펴고 구부리기를 미리 해놓으셔야 수술하고 결과가 좋겠죠. 일곱 번째 심한 파열의 경우는 바늘상 연골 파열이 동반되었을 때입니다. 요 바늘상 연골 파열이 많이 동반되거든요. 심한 파열이 되면 단독 파열은 심하지 않은 단독 파열은 그나마 바늘상 연골 파열이 안 생기는 반면에 심한 파열이면 이게 많이 생기는데 내측이나 외측에 통증이 있어요. 연골면에 꼭꼭꼭 눌러보면 연골면에 압통을 느끼게 되고 이럴 때는 내측 외측에 통증이 나타납니다.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양동이 손잡이 이것은 뭐 바늘상 연골 파열의 영상이 있어요. 파열이 긴 형태죠. 그래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인데 이럴 때는 양동이 손잡이가 들어가 있으면 무릎이 펴지는데 심한 파열일 때는 무릎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중간에 끼어 있어요. 손잡이가. 그렇게 되면 무릎이 다 안 펴져요. 펴려고 할 때 하고 아파하죠. 무릎이 다 안 펴지는 방사형 파열. 이렇게 되면 방사형 파열이 부분 파열이면 괜찮은데 완전히 그냥 연골이 다 이렇게 두동강이 나는 경우는 심한 출혈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각도 제한도 생기고 통증도 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요. 바늘상 연골 파열이 동반됐을 때 안 좋다. 또 심한 파열 여덟 번째,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 동반이 많이 되는데요. 이럴 때 보면 안쪽을 너무 아파해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된 거는 둘째치고 내측 인대가 파열이 심하면 안쪽이 너무 아파해서 그 부위에 붓고 그리고 아프고 압통도 느껴지고 그래서 굴곡 각도 제한이 심합니다. 심한 경우는 외래가 오셨는데 처음에 아예 그냥 구부리지도 못해요. 30도도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10도, 20도 나오고 꼼짝달싹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심할 때는 수술을 조금 늦게 합니다. 그래서 2주, 3주 늦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근데 그때까지도 다 안 풀리게 되면은 다 풀리는데 몇 달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때까지 좀 기다립니다. 기다려서 각도가 나올 때까지 되는 걸 보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저절로 자가적으로 풀리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나는 못 기다리게 있으면은 수술 전에 재활을 하기도 합니다. 수술 전에 재활을 해서 각도를 뽑아요. 굴곡과 신전을 다 뽑아서 정상적인 각도를 만들어 놓고 수술을 하면 결과가 더 좋겠죠. 신전 제한, 굴곡 제한이 다 생기게 됩니다. 측부인대 파열이 생기면 심한 파열 아홉 번째 이야기인데요. 무릎 연골 손상이라 그래요. 무릎 연골은 바늘상 연골이랑 다르게 이 부분은 뼈에 붙은 연골, 골연골 손상이라고 하고요. 연골에 구멍이 나서 연골 결손이 생긴다고 해요. 이런 경우 우리가 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위에 우리가 연골 손상 부위에 이렇게 압통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손상이 생기게 되면은 뼈 조각이 생기면서 연골이 떨어지고 부종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부위가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통증으로 제대로 보이기 힘들다 그래요. 걸을 때마다 그 부위에 구멍 난 부위에 연골 구멍 난 부위에 체중이 가해지니까 보이기 힘들다. 이럴 때 우리가 부종도 심하고 통증도 심하고 그래서 목발도 하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 중에서도
심한 파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이거 보시면 제가 옛날에 했던 영상이랑 비교해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덜 심한 파일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구독, 좋아요 버튼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바로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 환자분들 중에서 내가 어떤 파일에 속했는지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비교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일 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고 힘을 내시고 꼭 키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